이 댓글 오늘 바로 답변 드릴게요. 듣고 대상 고르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나요? 단계 설정이 항상 어렵네요. 명사 카드 듣고 고르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 요게 다들 좀 막히는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궁금하신 거 계속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풀어드릴 거예요. 한그룹 클래스 구독해주시면은 이런 거 앞으로 쭉 해결할 수 있어요. 수용 언어는 크게 세 덩어리예요. 명사, 동사, 형용사. 요 순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명사를 듣고 고르거나 이런 변별하는 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단어 개수를 늘리시거든요. 엄마 됐으니까 아빠, 뭐 그 다음에는 밥, 물, 어휘를 이렇게 늘려가요. 명사랑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수를 많이 쌓는 게 진짜 중요하긴 해요. 근데 개수랑 같이 꼭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있어요. 배열이에요, 배열. 아이가 한 번 볼 때 이 그림을 몇 개를 놨을 때 그거를 듣고 고를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두 개 놓고 고르잖아요. 두 개 놓고 듣고 고르는 거를 하고, 뭐 또 잘하면은 이제 세 개, 이렇게 세 개 놓고 듣고 고르는 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어휘를 그 양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 배열 개수를 점점 늘려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이의 일상생활을 한번 볼게요. 아이가 심부름을 해요. 그럼 뭐 이제 뭐 컵 가져와 라고 엄마가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 말을 딱 듣고 이제 가가지고서 컵을 찾아야 되는데 물건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배열이에요. 그 많은 물건 중에서 엄마가 말한 컵을 내가 듣고 그거를 정확하게 가져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림책 같은 거를 봐도 그 많은 그림 중에서 하나를 찾고 또 이 친구들이랑 놀 때도 눈앞에 막 장난감들 많잖아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이제 친구가 뭐라고 하면은 그 말을 듣고 이 많은 배열이랑 자극들 중에서 딱 맞게 정확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가 이제 뭐 막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은 이제 교과서랑 문제집 같은 거 펴보세요. 그럼 그림이랑 글이 A4 용지 그 한 사이즈에 빽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에는 다 배열인 거예요. 그림이랑 글이 막 여러 개가 배열이 돼 있고 내가 그거를 듣고 정확하게 고를 수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언어라는 게 딱 이렇게 그냥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만 놓고 듣고서 고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 안에서도 듣고 정확하게 골라내는 능력이 수용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어의 수도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런 자극의 배열 같은 거, 자극의 숫자 이런 것도 같이 늘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일반적으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두 개를 시작했다가 세 개, 네 개, 여섯 개까지도 늘려가요. 막. 자, 여기서 또 진짜 많이 하는 실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림 배열을 많이 깔아놓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자, 사탕 하면은 사탕을 아이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배열이 6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네요. 자, 또 경찰차 하면은 경찰차를 줘요. 과제를 진행할수록 점점 더 쉬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배열을 늘린 보람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배열을 늘려가지고 할 때는 경찰차, 그렇지, 잘했어 하고 다시 놓으셔야 돼요. 꼭. 의자 하면은 의자를 주고, 그렇지, 너무 잘했다 하고 다시 놓고, 그래야지 6배열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 가니까 저희 그 선생님들도 말씀 주신 게, 과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림이 한 개가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낫장으로 잘라놓은 그림들을 써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막 6개, 8개 막 더 많이 하려고 그러면 이런 그림들을 막 이렇게 깔아놓고 막 또 다른 그림 하려고 또 다 치우고 다시 깔고 하면 되게 번거롭긴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아이들이 문제집이나 그런 교과서 같은 거를 보면 다 A4 사이즈 한 장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나중에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낱장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한 장에 여러 가지 그림이 들어가 있는 자극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이가 듣고 고르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탕 하면은 고르고, 가방 하면은 고르고, 소방차 하면은 고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자,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장의 통으로 인쇄가 돼버리니까 이거 순서를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어치료 마스터키에 순서 섞기 버튼을 꼭 넣어둔 게 요런 이유예요. 위치를 계속 바꿔줘야 돼요. 위치를 계속 바꾸면은 아이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를 계속 습관적으로 고른 건지 아니면 진짜 정확하게 듣고 고른 건지가 구분이 딱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를 40개, 50개 정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동사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동사예요. 동사도 일단 기본적인 큰 틀은 똑같아요. 이런 이제 그림 자극. 적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배열 늘려가고 위치도 섞어주면서 정확하게 듣고 고르는 거. 근데 동사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단계들이 더 붙어요. 동사를 가르치는 거는 크게 3단계로 가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는 그림 카드 듣고 고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아까 명사랑 똑같죠. 먹어요 하면은 고르고, 박수 쳐요 하면은 고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많이 하는 실수 2개를 짚어드릴게요. 일단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이제 순서대로 지시하세요. 먹어요, 자요, 그쵸? 이렇게 1, 2, 3, 4, 5, 6 순서대로 지시를 하면은 아이가 정확하게 듣고 고른다기보다는 순서대로 골라요, 그냥. 그래서 자, 순서대로 이렇게 지시를 하시지 말고 랜덤으로 지시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먹어요, 고르고, 씻어요, 고르고. 이렇게 해야지 아이가 순서를 예측하지 않고 정확하게 듣고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동사를 처음 가르칠 때는 동사만 딱 들려주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세요. 먹어요 어디 있어? 아니면은 먹어요 골라보자.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먹어요 골라보자 라고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간 셈이에요. 아이들이 원래 동사를 명사보다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그 동사만 딱 들려주셔야 돼요. 먹어요, 자요, 마셔요, 이런 식으로 동사만 딱 깔끔하게 들려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진짜 많이 하는 실수예요. 두 번째, 듣고 몸으로 하기예요. 동사는 움직임이잖아요. 이렇게 명사는 멈춰 있는데 동사는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이가 실제로 몸으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의 과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그림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박수 쳐요 라고 제가 말로만 지시를 하면은 아이가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박수 쳐요 라고 말하면은 아이가 가만히 보고 있거나 아니면 말을 따라해요. 박수 쳐요 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선생님이 같이 동작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대신에 말은 꼭 박수 쳐요 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자, 요런 식으로 해요. 박수 쳐요 하면은 아이가 선생님을 따라서 박수를 칠 거예요. 요거를 반복해 주셔야 돼요. 박수 쳐요 하면은 박수 치고, 박수 쳐요 하면은 박수 치고,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박수 쳐요 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듣고 박수 치는 거. 자,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다른 동사도 똑같아요. 자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 자요라고 말하면 좀 반응이 더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요것도 코 자요 하면은 아이가 저 따라하고, 코 자요 따라하고, 코 자요 이렇게 말로만 지시했을 때 아이가 코 자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 말을 듣고 그 동작을 직접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박수 쳐요도 있고, 코 자요도 있고, 뛰어요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동작을 하는 걸 또 재미있어 하기도 해요. 세 번째, 선생님 동작을 보고 그림을 고르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했던 아이도 동사를 너무 어려워했어요. 일반화도 잘 안 되고 동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로 그게 확 뚫렸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림을 놔요. 아이 앞에다가 놓고 이제 제가 동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박수 쳐요 하고 제가 이렇게 박수를 치면은 아이가 제 동작을 보고 그림을 고르는 거예요. 씻어요 하면은 씻어요 그림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요 하면은 자요 그림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움직임이랑 말을 듣고 이 움직임이 이 그림인 거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더라고요. 자, 정리하면은 그림이 명확하니까 처음에는 그림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절대 그림으로만 끝내지는 말고 동사는 움직임이니까 이런 움직임 같은 과제도 꼭 같이 해주셔야 돼요. 형용사예요. 그럼 형용사도 명사 동사처럼 어휘 양 늘리고 뭐 배열 늘리면서 진행을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형용사는 완전히 달라요. 아이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막혀요. 형용사를 가르칠 때 보통 이제 반대말 카드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뭐 커, 작아, 많아, 적어, 길어, 짧아. 자, 이런 형용사 카드 많이 쓰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형용사 카드를 바로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형용사 진도가 막혀요. 더 좀 과제를 잘게 쪼개서 들어가셔야 돼요. 형용사는 동사랑도 또 달라요. 동사는 움직임이잖아요. 근데 형용사는 상태예요. 속성. 자, 이거는 진짜 내가 눈으로 보고 비교해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눈으로 보고 그거를 구분하는 과제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원장님이랑 저랑 둘 중에 누구 머리가 더 커요? 제 머리가 크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슬프게도 눈으로 보고 알았잖아요. 딱 보면은 부원장님 머리가 훨씬 크다. 이게 보이잖아요. 딱. 제가 사회성 그룹 할 때도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 머리 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긴 하는데 애들이 그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뭐 귓속말로 야 여기 선생님 머리 진짜 크다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애들도 보고서 안 거예요. 왜냐하면 제 머리가 다른 사람 머리보다 크니까. 조금 속상하면서 슬프긴 한데 어쨌건 뭐 애들이 눈으로 보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보는 것부터예요.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매칭, 분류하는 거예요. 큰 거는 큰 것끼리,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이렇게 아이가 눈으로 보고 분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언어치료 마스터키에서 이런 자동차 그림을 뽑았어요.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출력해서 잘랐어요. 보면은 딱 명확하죠. 얘는 크고, 얘는 작고. 이거를 일단은 접시에 이렇게 두 개를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좀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는 커요. 여기는 작아요. 자, 이렇게 하면서 다른 그림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커요 하면은 요거 주면은 아이가 커요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작아요 하면은 눈으로 보고 작아요에다가 놓고. 자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작아요 하고 주면은 보고서 작은 거에 놓고 커요 하면은 보고 큰 거에다가 놓고. 이 작업을 먼저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그림 세트를 3개만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한 10세트 정도는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눈으로 보고 큰 거 작은 거를 계속 구분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이 이제 듣고 고르는 거예요. 눈으로 잘 구분을 했으면은 이제 코끼리 큰 그림, 코끼리 작은 그림을 놓고 커만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까 동사랑 똑같아요. 커요 라고 딱 형용사 단어만 들려주셔야 돼요. 커 하면은 고르고 또 커 하면은 고르고 여기서도 이제 위치를 바꿔가지고서도 커
하면은 고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커를 잘해요. 그럼 바로 자가로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일단은 커부터 엄청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코끼리 커가 됐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자동차 커 연습하는 거예요. 또 여기다 놓고 커 고르고 바꿔서 커 하면은 고르는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이제 요거 이제 바꿔가면서 계속 연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을 계속 바꿔가면서 커요 요것만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커가 잘 되면은 그 다음부터 자가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도 또 커랑 섞으시면 안 돼요. 자가만 연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아까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제 코끼리 커, 코끼리 자가를 이렇게 놓고 자가 하면은 고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고, 또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자가 하면은 자가 고르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자가 하면은 고르는 거예요. 커도 되고 자가도 되면은 이제 섞는 거예요. 코끼리 큰 거, 코끼리 작은 거를 놓고 이제 커 자가를 랜덤으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은, 여기서는 이제 위치를 안 바꾸셔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오히려 지시를 랜덤으로 들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자, 그래야지 아이가 이 위치가 아니라 단어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커 고르고 자가 커 자가 커, 이런 식으로 지시를 랜덤으로 계속 들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대상 바꿔가면서 코끼리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자가 커 하고, 신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대상을 바꿔가면서 10세트는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코끼리, 자동차, 신발, 공, 수박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대상이 바뀌어도 아이가 잘 구분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상이랑 형용사를 붙여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끼리 큰 거 작은 거를 깔아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자동차 큰 거 작은 거를 깔고 나서 이제부터는 지시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코끼리 커 하면 코끼리 큰 거를 고르고, 자동차 커 하면 자동차 큰 거를 고르는 거예요. 자동차 자가 하면 자동차 자가를 고르는 거고요. 자, 이제 형용사만 듣고 고르는 게 아니라 대상이랑 형용사를 듣고 같이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면은 위치도 막 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위치도 막 바꿔주고, 같은 위치가 됐네요. 다시 섞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막 섞어가지고서, 여기 섞어서도 또 코끼리 자가, 자동차 커 고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잘하면은 배열도 그냥 더 추가하셔도 괜찮아요. 배열도 추가해가지고 신발 자가, 자동차 커, 신발 커, 위치도 헷갈리게 섞고 대상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이 진짜 엄청 헷갈려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도 잘 듣고 고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형용사가 커 자가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커 자가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딱 보시면은 크기가 명확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커 자가를 먼저 한 10세트나 10세트 넘게 쌓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많아, 적어, 그리고 길어, 짧아, 이렇게 눈으로 명확하게 좀 구분 가능한 비교가 되는 형용사들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씩 찐득하게 엄청 많이 쌓아 주셔야 돼요. 이거 기간 꽤 걸려요. 그냥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잡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치료 마스터키에서 그래서 순서 섞기 버튼도 그러고, 그림을 이제 크게 뽑을 수도 있고 작게 뽑을 수 있는 기능을 다 넣어 놓은 게 이런 이유들에서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치료 고민들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